예, 제4과목 노동시장론 2급 2차 실기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실기는요, 우리 앞에 5과목 중에 노동관계 법규는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노시가 마지막 제4과목이 되고요. 노시는 다른 과목하고 달라서 그냥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좀 아는 사람은 노시가 쉽다 하게 돼요. 답이 딱 정확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노시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자, 노동시장론요. 늘 건강하시고 건투를 빕니다. 파이팅! 네, 오케이. 1번 가시지요. 네, 어려운 점입니다. 시험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셔서 잘 돼 있죠? 노동 수요 탄력성 밑줄요. 탄력성이 있고 없고 답 다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힉스 마샬이 만들었다요. 힉스 마샬 법칙이라고도 놓을 수 있습니다. 탄력성에 써놨지요. 탄력성 공식은 분모 임금의 변화율 분의 분자, 노동 수요면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분자, 노동 공급이면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로 나오기 때문에 분자의 수요량 공급량이 박혀 있어요. 그럼 수요량 공급량이 크면 클수록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탄력성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의 수요량이 많나 공급량이 많나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없으면 그 시장은 경직되어 있다고 하고 비탄력적이다라고 하고 수요 공급이 많아지고 다른 시장보다 높으면 이 시장이 더 탄력적이다. 마치 고무줄 확 늘어나고 고무줄 확 줄듯이 고무줄이 줄어드는 것도 탄력성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말은 사장님이 자를 수 있을 때는 확 잘라내야 사장님이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하여 탄력성이란 수요 등 공급량이 크면 클수록 그 시장은 그렇지 않는 시장에 비하여 더 탄력적이다라고 탄력성을 정의할 수 있어요. 2019년 2회 3회 각각 4점으로 나왔네요. 4개라서 4점인가 봐. 그러면 스토리를 보면 2019년, 2020년 안 나왔다. 2021년 가능성이 있네요. 저는 이를 생생노노라고 합니다. 네 가지 공통점은 뒤에 크면 클수록 크다예요. 생산물에 대한 수요 탄력성. 생산물을 저는 초코파이로 예를 많이 드는데 중국에서 어느 회사에 초코파이를 찾는 수요가 많다. 이 말이 초코파이 수요 탄력성이거든요. 그럼 이 사장이 기분 좋아서 노동 수요를 탄력적으로 뽑아야 해요. 왜? 물건 찾는 수요가 많으면 사람을 뽑아야 그 중국 수요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찾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 회사 사람을 뽑는 노동 수요도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생산 비중에서 노동 비용의 비중요. 즉 노동 집약적 산업일수록 자르기도 좋고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이 노동 비용의 비중 다른 말은 중공업, 중하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못 잘라요. 사장님이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든지 또는 은행에 임금 압박이 들어오면 사람을 좀 자르고 이자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가변 자본이라 그러고 기계는 불변 자본이라 하거든. 회사 안에 사람이 많이 많을수록 사장님은 그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풀었으면 생산비 중에서 노동의 비용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사람 뽑는 수요도 큰 거예요. 사람 잘랐으니까 다 많이 뽑을 수 있는 거죠. 노동의 대체 가능성은 기계인데 사람 대신에 기계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이 회사 노동 수요도 탄력적으로 커져요. 노동 위에 다른 생산 요소는 기계 자본인데 우리 회사의 기계 자본은 잘 들어와야 되고 그걸 공급이라거든. 사람 대신에 우리 회사에 불성실하고 농띠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노동인데 이거를 다른 기계로 대신하면 대신하기 쉬울수록 이 회사 사장님은 노동 수요 주체는 사장님이야.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생생노노요. 오케이. 밑에 당구장류. 그래서 탄력성의 종류를 써봐라 할 수 있어요. 첫째 답은 이를 시계 파교하자라고 그래요. 시계 파교하자. 이 시장에는 시간제 근로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장님이 파트타임도 쓰고요. 오후 2시에 누가 가면 시간제 근로자 써야 회사가 탄력증이에요. 계약직 근로자도 많아야 해요. 파트타임도 많아야 우리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누가 오후 3시에 나간다 하면 파트타임 써야 되잖아요. 교대 근무제가 많아야 사람이 많이 뽑혀요. 원래 2조만 하면 되지만 3조 2조 되잖아요. 원래 3조만 해도 되지만 4조 3조 되잖아요. 그럼 한 조 더 노동 수요가 발생했다는 거죠. 주말 교대점 주말에도 근무하니까 근무줄 확 늘어나듯이 탄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장에는 하청업자와 자영업자도 많아야 해요. 이런 것이 노동시장의 탄력성이고,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첨단화될수록 시장은 더욱 탄력적이 될 겁니다. 누가 요즘 정규직만 고집하나요? 만다고 9시 출근해가 10시 퇴근하나요? 이런 것이 시장에 많이 존재할 때 사장님이나 우리 근로자도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파교하자. 오케이.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요. 생산 가능 인구 생동그라미 많아야 노동 공급이 잘 됩니다. 노동 공급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지금은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제 노동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원의 원장님이 노동 수요의 주체고, 저 같은 근로자는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인구잖아요. 사람이 많을수록 노동 공급은 좋다. 중국이 노동 공급이 잘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많으면 많어. 일할 의사가 있어야 노동 공급이 되겠지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비율을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지요. 그 두 부류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노동 공급은 좋아지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일할 의사가 없다면 노동 공급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노동 공급 시간이 많이 존재하는 곳에 야간 잔업을 해야 노동 공급 티오가 발생하는 거죠. 노동의 질입니다. 여러분, 왜 직상이급을 따시려 하나요? 그거는 내 노동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죠. 딸 때 없는 사람보다 노동 공급에 유리해 안 유리해? 그것이 노동 공급이 일에 대한 노력 줄치고, 여러분 공급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노동 공급은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물어보죠. 노동 공급요. 이력서 누가 써야 되노? 자소서 누가 써야 되노? 면접은 누가 가야 되노? 노동 서플라이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워크넷 디비는 것도, 배력시장 디비는 것도, 모집 채용 공고 보는 것도 다 노력이다 말이에요. 이럴 때 노동 공급이 잘 되더라. 저는 이를 생경시질노, 밑에 당구장 갑니다. 노동 공급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에요. 1번과 대비되는데 1번은 노동 수요 탄력성이고 생생노노요. 밑에 네모안에는 노동 공급 탄력성 결정 요인입니다. 노동 공급의 주체는 누구라고? 우리 근로자입니다. 노동 수요의 주체는 사장님이라면 노동 서플라이를 해주는 사람은 우리 근로자단 말이에요. 역시 인구수와 관계됩니다. 인 동그라미. 노동조합 조 동그라미.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년에 10명 더 정원될 수 있고 공급이 될 수 있고 동결될 수도 있어요. 여성의 여 동그라미. 여성의 고용기회 창출 가능성. 파트타임 파요. 노동이동 노요. 고용제도 고요. 산업구조 일단 따라해봐요. 인조 여파 노고산. 시작. 인조 여파 노고산. 이게 뭐라고? 노동공급 탄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인조 여파 노고산. 좀 더 가보죠. 3번에요. 여러분, 여성이 고용을 창출해내면 그만큼 나라는 호갱기라는 거예요. 여성은 틈새 시장이 많을 때 창업도 하고 고용기회 창출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노동 공급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성이 밖에 나오고 여성이 경제활동 창고에 늘어나고 호갱기일 때 노동 공급도 보통 늘어나더라요. 여성의 고용기회 창출 가능성 여부에 따라 노동 공급, 우리 노동 공급이 탄력적인 영향을 줍니다. 파트타임요. 파트타임 제도가 있어야 정규직업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도 노동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파트타임도 많아야 돼요. 아마 선진국 갈수록 삶의 질이 좋아지면 파트타임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노동이동의 용이성요. 노동이동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나요?
그는 노동 이동이 용이해야 여러분 실력 있는 질 좋은 노동 공급을 여도 공급하고 저도 공급하고 서울에 갔다고 공급하고 KTX가 있어야 서울에도 공급하고 저녁에 내려와가 저녁에 학원 수업하고 노동 이동이 용이할 때 노동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용제도도 자꾸 개선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산업구조도 변화할 때 신진 인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퇴보하거나 지지된 사람은 빠져나가고 이래야 수요 공급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죠. 인조, 여파, 노고산. 다음 오케이 3번요. 탄력성 값을 구하라면 임금이 나오고 수요동 공급량이 변화할 겁니다. 공식은 노동수요 탄력성 그것만 문제 놓은 적이 있어요. 공식을 써라요. 밑에 세 번째 칸에 노동수요 탄력성은 분모 임금 행강편 수요량 행강편. 그래서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 노동수요 탄력성 공식이에요. 분자의 수요량이 있나 분모의 수요량이 있나. 분자의 수요량이 있기 때문에 이 량이 크면 클수록 이 탄력성값 1ST라고는 이 값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은 일단 이렇고 임금의 변화율 오른쪽이에요. 원래 임금분의 임금의 변동분 곱하기 100.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 원래 수요분의 수요량의 변동분 곱하기 100. 이것이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의 공식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공식을 적용하면 원래 임금 500원요. 그 다음에 임금의 변동분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바뀌니까 절대치 값을 써야 돼요. 500원인데 4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양수니까 내나 100이에요. 분모. 원래 노동 수요량은 1000명요. 변화된 것은 1100명요. 1000 빼기 1100명 하면 마이너스 100명이지만 변화량만 찾으면 되니까 100명 돼요. 그래서 분모는 20이 나와요. 왜? 만 나누기 500이니까. 분자는 만 나누기 1000이니까 10이 나와요. 답은 0.5가 답이 됩니다.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밑에 네모도 넣을 수 똑같이 넣습니다. 넣으면 A기업의 임금이 4천에서 5천원요. 왼쪽 밑에 표에 보면 4천에서 5천요. 그 임금 변화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그 B기업은 임금은 6천에서 5천원요. 이때 그 오른쪽에 노동 수요량이 있으니까 이것도 탄력성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럼 A기업은 4천분의 5천 빼기 4천. 분자는 2만분의 만 빼기 2만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2.0이 나와야 돼요. B기업의 노동수요 탄력성 값은 임금의 변화율 원래 6천, 그 다음에 5천 빼기 6천, 그 다음에 분자는 원래 3만, 그래서 3만 3천 빼기 3만 곱하기 100 하면 0.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공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네모박스도 탄력성 값을 구해봐요. 밑 답은 내가 써놨어요. A기업은 2.0이 나오고요. B기업은 0.6이 나오는데 탄력성 값은 최대한 제로에 가까울수록 우리 노조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완전 비탄력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금 협상 시 타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탄력성은 최대한 0에 가까워야 돼요. 그럼 2.0이 0에 가깝나 0.6이 0에 가깝나 0.6이 0에 가깝죠. 그래서 B기업이 타결 가능성이 높아요. Why? 그 이유는 노동 수요든 노동 공급 탄력성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고용량 감소가 적어 나와요. 그래서 답은 B기업이 단체 교섭 가능성이 높고 탄력성 값도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4번에 최적 고용 단위를 치고 다른 말로 기업 이윤 극대화 7자로 나오는 게 돼요. 이거를 한계 비용 이꼴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시점이라고 그래요. 한계 비용을 마지널 코스트라이 MC라 그러고 한계 수입은 마지널 레브누라이 MR이라 그래요. 흔히 MC 이꼴 MR이라고 경제학도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다녀요. 기업 이용 극대화는 MC 이꼴 MR이다. 이거는 총 비용 총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 더, 이 한계라는 것은 한 명 더 이런 뜻이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 이해됩니다. 00 오른쪽이 1위째 노동 투입량 1위째 그죠? 이걸 김밥 천국이라 해봐. 김밥 천국에 아줌마 한 명도 없었어요. 뭐 안에 그 주방에 아줌마 한 명 들어왔어요. 1 위에 1 써봐. 1 위에 1 썼나요? 1 단위 한 명 늘어난 거지. 2 위에도 1 써봐요. 한 명 늘어난 거지. 3 위에도 1 써봐요. 1 늘어난 거지. 4 위에도 1, 5 위에도 1, 6 위에도 1. 그럼 아주머니 한 명당 월급 아니면 1일 단위 가격은 얼마 줬나요?
150원, 2우에도 1 150원, 3우에도 1 150원. 그러니까 한 명씩 돌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개 비용이라면 다 1씩 늘어가기 때문에 4우에도 150원, 5우에도 150원, 6우에도 150원. 단위 가격당 한 개 비용은 150원이 발생한 거지. 이해되나요? 그럼 한 개 수입을 한번 보자. 아주머니 한 명 들어와 김밥 2줄 말았어요. 이 밑에다가 있어봐. 그러면 2명째 들어온 아주머니는 늘어난 김밥 양이 총 생산해서 늘어난 양을 말해요. 4m는 2개 늘어났어요. 7m는 3개 늘어났어요. 8.5m는 1.5 늘어났어요. 9m는 0.5 늘어났어요. 6m, 9는 제로가 늘어난 거죠. 김밥 한 줄에 얼마나 했노? 단가는 100원. 그죠? 그 위에 갈로 안에 있잖아. 생산물 단가는 100원. 그러면 2m 2는 200원. 4m 2니까 200원. 한 개 수입이 되는 거죠. 2명째 들어온 사람은 200원. 3명째 들어온 사람은 3개 늘어나서 300원. 4명째 들어온 사람은 8.5니까 150원. 9m는 0. 그냥 50원. 6m, 9는 제로가 되게요. 그러면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 한 개 비용은 다 150원씩 주시니까 4단위가 되고 8.5도 1.5 늘어나니까 150원. 4단위까지만 해야 돼. 그럼 5단위부터는 무슨 말이야? 이 김밥 천국은 4명에서 끝내야 돼. 5번째 들어오는 아주머니는 한 개 생산성이 들어올 때마다 체감해 나가요. 4명에서 끊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때가 MC 꼴 MR이거든. 답은 어떻게 써야 돼? 1번 읽어볼게요. 노동의 한 개 생산 가치 줄치고 그게 한 개 수입이에요. 한 개 수입이 한 개 생산 가치예요. 노동의 단위 가격 그것이 한 개 비용이에요. 결국 MC 꼴 MR이 일치하는 선까지 고용하면 돼. 노동 4단위 투 없이 총 생산량이 1.5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하나 김밥 한 줄이 100원이니까 1.5는 150원 아이가. 생산물 단가가 100원이므로 한 개 생산 가치는 즉 한 개 수입은 150원이었죠. 노동 단위도 4단위에서 150원이기 때문에 노동 4단위가 최저 고용도는 또는 기업 이윤 극대화 시점이다. 답 4단위. 여러분 오케이. 5번 문제 보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저는 5번이 이번에 나온다고 봐요. K제과점. 내가 지었다. 고려당. 고려당 제과점의 근로자 수와 하루 케이크 생산이 아래와 물음에 답하시오. 똑같이 나와요. 자, 근로자 수 봅니다. 갈로 안에 종업원 1당은 8만원. 케이크 가격은 만원. 2019년, 재작년 3회 6점 나와 한 번 더 넣을 되었어요. 2020년 안 나왔고요. 자, 제가 제빵은 제로입니다. 한 명도 안 들렸죠. 케이크 생산은 제로입니다. 이제 상호 걸고 카드 단말기 엮어요. 1한 명 들어왔어요. 1 왼쪽에다가 1이라 써봐. 다 팔렸어요. 몇 줄? 10줄요. 10줄 오른쪽에 플러스 10이라고 써봐요. 한 명 들어와 10줄 만들었죠. 그 한 명이 한 개 비용이고 오른쪽 10줄이 한 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렸어요. 아줌마 한 명 더였어요. 제가 제빵은 이 옆에 왼쪽에 1이라고 써봐요. 2명째 들어온 사람은 18개 만들어서 오른쪽에 플러스 8이라고 써봐요. 18 옆에 플러스 8. 3 왼쪽에 플러스 1. 23 옆에 오른쪽에 플러스 5, 4 왼쪽에 플러스 1, 27 옆에 플러스 4. 이해되나? 한 개 비용은 한 명씩 늘어났고 한 개 수입은 케이크량인데 10개, 8개, 5개, 4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문제 내려갑니다. 근로자 수 2명 동그라미. 근로자 수 2명일 때 위에 2명. 한 개 생산은 이 한 개라는 말은 2명째 더 들어와가 몇 개 늘어났나 이 말이에요. 한 개란 한 명 더. 2명째 들어온 사람은 공식은 18 빼기 10. 답은 8개예요. 이번에 근로자 수 3명 동그라미 의예요. 3명일 때는 한 개 수입이 행강편. 1번과 이번에 다른 점은 2명에서 3명이 바뀌었고 한 개 생산이 한 개 수입으로 바뀌었어요. 한 개 생산은 양만 묻지만 한 개 수입은 돈을 묻는. 야, 니 한 달에 수입이 얼마고? 돈 얼마 버렸노 이 말이에요. 수입은 돈이에요. 자, 3명일 때 공식은 23 빼기 18. 답은 5개. 5개만 쓰면 안 되고 돈을 물었기 때문에 케이크 하나는 만원. 답은 5만원이 답이 됩니다. 3번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7자 이용 극대화 시점 밑줄용 MC = MR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가 1옆에 한 명은 얼마 줬어요? 1옆에 1은 8만원, 2옆에 1도 8만원, 3옆에 1도 8만원, 4옆에 1도 8만원요. 오른쪽 10옆에 오른쪽은 케이크 하나에 만원이라 했으니까 10개면 10만원, 18옆에 8은 8만원, 23옆에 5는 5만원, 27옆에 4는 4만원요. 왼쪽과 오른쪽 같은 것, 즉 왼쪽은 한 개 비용이 해당되고 한 명 더 들어올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 왼쪽은 그 사람이 들어가 몇 개 늘어나는 한 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단위가 되고 케이크 생산량은 18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6번 문제 갑니다.
잘 돼 있죠? 내부 노동시장줄 치고 저는 이를 지들끼리라 그래요. 소위 S그룹, 삼성 같은 회사가 내부 노동시장이 무슨 말이야? 외부 시장 아무 관계 없어요. 그들만의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내부 외부를 나눌 때 그들만의 시장에서 소위 대기업을 말해요. 대기업 중에도 삼성, 현대, LG, 대우, STX, 조선 이런 데를 말합니다. 갑니다. 의미. 작년 니에에 나왔네요. 작년 니에에 6점으로 놓은 적이 있습니다. 단위기업줄 치고 현대자동차 단위사업장 내에서 노동력 이동하며 그 안에서 성진성급이 이루어져요. 임금, 보너스, 부하급여로 구성되는 노동의 가액결정, 직무배치 전환, 현장훈련, 승진 등 같은 고용 이런 측면이 기업 내부 안에서 회사 절차 규칙에 따라 지배되는 시장이죠. 원래는요, 아담 스미스가 말했듯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임금이 마련되는 것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예요. 노동 수요가 많으면 사장이 많이 뽑으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 공급이 많으면 근로자가 많으니까 임금이 내려가야 돼서 시장 임금 보이지 않는 손에 임금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이 내부 노동시장 그런 시장과 무관하게 그들만의 임금, 그들만의 보너스, 그들만의 부하급여가 결정되는 그들만의 시장을 외부 시장과 무관하다 하여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형성 요인, 특형관 장기,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간섭, 장기 공속 가능성, 기업의 규모는 커야 됩니다. 특형관 장기 좋아요. 넘기고. 좋은 점, 장점 뭐냐? 삼성을 생각하시라. 대기업. 인동장고. 삼성은 인적 자본 투자 빵빵하게 잘해줍니다. 동기유발 커요.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들어가면 장기고용 60세 퇴직합니다. 장기고용 유지요. 고임금이 좋네요. 뭐니 해도 고임금요. 인동장고요. 안 좋은 점은 경비비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관리비용, 노동비용 높고요. 훈련비용도 높다. 오케이. 7번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듀얼 마켓이라요. 이중 노동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차 시장이요. 2019년 6점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2차 시장에 넣을 수 있어요. 2020년도도 나왔네요. 1차 노동시장은 내부 노동시장으로 갑니다. 내부 노동 조금 전에 했잖아요. 대기업 삼성으로 갑니다. 좋은 점은 고근, 고임금요. 근, 양호한 근로조건. 근, 승진, 성급이 좋고요. 대기업은 합리적 노무관리가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퇴직금, 승진, 성급, 4대 보험 잘 되어 있지요. 얘들은 연수, 워크숍, 세미나가 좋아요. 교육, 훈련 기회가 제공됩니다. 어떻게 할래? 고근, 성합차 훈련. 고근, 성합차 훈련. 밑에 한번 가봐봐. 네모박스에. 어떻게 나왔냐면 1차 시장의 직무나 근로자의 특징을 써라 이랬어요.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고임금 줄치고 합리적인 노무관리, 근로조건 안정률 잘 됐지? 장기근 가능성이 높아. 이상이 낮고요. 충성심, 계속감이 높아. 근무 중 태만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2차 노동시장은 반대로 가라. 고임금 반대는 양호한 반대는 성장 성급이 높은 반대는 합리적 반대는 교육 인력의 제공 반대는 그게 2차 시장이에요. 밑에 당구장류, 임금 상승률 다자 네모요. 다른 말로 소득의 증가도 밑줄요. 근로소득에서 증가요. 여기에 따라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라. 답은 뭐예요? 답은 불확실하다가 답이 돼요. 그럼 어떨 때예요? 그래프 봅니다. 제가 그립니다. 왼쪽은 아무 말이 없다. 외지 임금이에요. 밑에는 노동 수요가 나오면 노동 수요고요. 노동 공급이 나오면 노동 공급이에요. 이거 무슨 문제인데? 노동 공급 곡선이네.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을 한번 써보지요. 노동 공급 곡선은 이거 비례해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 임금을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을 합시다. 이 1,000만 원을 임금의 일정 순위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일정 순위 임금이 올라가면 자상향해버려요. 이거를 임금의 후방굴절형 공급곡선이 그래. 후방굴절 공급곡선. 후방에 가면 꺾인단 말이야. 파란색은. 이거 굴절이라고 그래.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노동 우상향이라는 것은 빨간 구간이잖아요. 빨간 구간에 이 구간 우상향 이거죠. 그죠? 여기 나타나려면 네 가지요. 1, 2, 3, 4만
우상향한다라고 대답해야 되고, 만약에 우에 네 가지가 나오면 노동공급 자상향한다, 노동공급은 감소한다라고. 왜? 이 노동공고서니까. 그래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우상향하려면 1번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커야 돼요. 이 말이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 1,000만 원이니까 임금 일정 수준 이하로 나오든지, 아직 1,000만 원 안 돼야 돼. 수준 이하요. 세 번째 후진국이나 개도국으로 나오든지, 후진국, 개도국. 마지막에 열등제라는 말이 나와야 돼. 열등제는 지금 내가 가르쳐 줄게. 열등제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빚이에요. 또는 신불자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월급이 1,000만 원 돼도 계속하여 우상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노동공급이 자상향하고 노동공급이 감소되려면 반대로 이 네 가지가 나와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커야 돼요.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돼요. 선진국이 돼야 돼요. 정상제일 때 이 네 가지가 나올 때만 노동공급은 감소한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나 이 네 가지 언급이 없을 때는 모르겠다, 불확실하다고 대답하죠. 지금 문제가 뭐 나왔어요? 임금 상승률은요, 여기서 임금 상승률도 될 수 있고 여기도 임금 상승률이 될 수 있죠. 여기서 임금 상승률은 우상향한다 맞지만 여기서 임금이 올라가면 자상향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네 개가 나오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라고 답해야 참이고, 요 네 가지가 나오면 노동공급은 우상향한다, 증가한다라고 해야 참인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을 경우에는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56번의 답은 불확실하다. 오케이. 57번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하는 요인 6가지. 이거는 결정하는 요인으로 물을 수 있고 경제활동 참가를 낮추는 요인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맞게 답을 하셔야 돼요. 2018년 사면 나오고 3년간 안 나왔어요. 법사 남자 실가라 그래요. 법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될수록 업, 사회적 가치관과 의식이 진보적일수록 업,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업,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여성 업, 전체 실업률이 낮을수록, 낮다는 것은 호갱기예요. 실업자가 적다는 것이 실업률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호갱기일수록 업, 가계 생산 기술은 세탁기를 말해요. 이런 것이 잘 만들어질수록 업. 되겠나? 법사 남자 실가 하나 더 쓰라면 시장 임금이 높을수록 나옵니다. 또 여성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나옵니다. 8가지 제가 정리했어요. 오케이. 8번 유산을 400줄 치고 와우 많이 받았네. 1번에 보면 이거는 걸 뭐라 그래? 비근로소득이라 그래요. 비근로소득. 갈로안에 유산을 받는다. 복권이 당첨되었다. 로또다. 상속 정려. 뭐 고소득자와 결혼하게 될 때 이거를 불로소득이라고 하거든. 불로소득. 비근로소득은 근로가 전제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비노동소득, 불로소득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400억의 상속을 받게 되면 일 하나 안 하나? 안 해. 두째 줄에 둘치고 보상요구임금이 급상승해버려요. 어지간한 일은 안 한다 이 말이야. 잠수 탄다 이 말이야. 뒤에 경제활동 창구에 낮아집니다. 이번에 첫 줄에 소득효과 줄치고 소득은 임금이 급히 올라가는 거잖아. 이 급격한 소득효과가 발생해가지고 1, 2번 두 줄에 경제활동 창구에 낮아진다. 동그라미 2번도 두 줄에 뒤에 경제활동 창구에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을 하나 첨부해 두는 거죠. 일과 여가의 통합이라는 현대적 지역관으로 인해 여가로 인해서 일을 능률적이고 일로 인할 때 더 여가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며 일 동그라미, 일을 할 때 보람과 자긍심, 일을 할 때 자아실현감, 일을 할 때 공동체적 소속감, 직업은 우리 삶에 긍정적 가치를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직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답해 주는 거죠. 아니면 가족 해체라든지 그래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답을 보소일, 보상요구 임금 증가로, 두 번째 소득학과로 경제활동 창구는 낮아지지만 3번 이를 통한 일의 여가와 통합이라는 21세기 지역 간의 변환에 의하여 일자 공직 때문에 적정한 직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9번 문제요. 최저임금제 기대효과 쓰시오. 작년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요. 거기다가 130원 더해져서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이 됩니다. 2022년은 얼마가 될까요? 1번 산업 간 산동그라미, 산업과 직중 간 지역 간 임금격차 개선요. 2번 공정한 경쟁 확보 줄치고요. 3. 산업구조 고도화요. 4번 기업 경영을 건대하여. 5번 저임금 개선으로 노사 간 분쟁 방지요. 우리 근로자에게는 소득의 정대요. 저는 이를 상공산
경로소라 그래요. 상공산 경로요. 그런데 저는 9번보다는 10번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점입니다. 시험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셔서 잘 돼 있죠? 결국은 60% 역시 그렇죠. 아니 10번 후에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 있죠. 지금 최저임금이 말이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높여준다고 좋은 게 없어요.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안 뽑잖아요. 저는 이를 고전비기라 그래. 최저임금을 계속 높여주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느냐. 고용량이 줄어들어요. 사장님이 사람 많이 뽑겠나? 둘째로 고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정부도 최저임금을 15,000원, 20,000원 올려줄 수 있는데 못 올려주는 이유는 사장님 사람만 뽑아요. 그건 실업이 증가되겠지. 1번에 따라 2번의 하살표. 그럼 전체 생산량도 어찌되게? 줄어들어요. 3번 비숙련직은 어찌되게? 이 비숙련직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이 나왔는데 뭐 8720 오히려 이런 사람은 해고돼요. 비숙련직 낮은 생산성 근로자는 해고됩니다. 어떤 사람 비진학 청소년, 취업 취약계층, 경단녀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여성 등 이런 사람 다 잘리뿐다. 그래서 소득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역진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사장님은 연수, 워크숍, 세미나 비용을 안 내요. 훈련 교육은 축소될 것이다. 연수 보내주고 워크숍, 세미나, 훈련비, 최저임금 주는 대신 안 해줘. 실제로 이전에 비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저는 이를 고전을 면치 못한다. 사장님은 고전요. 고전비기다. 최저임금 올릴 때마다 사장님들은 고전을 면치 못해. 그게 알게 모르게 전해지고 있다. 비기로서요. 고전 비기라고 하지요. 오케이. 밑에 당구장류.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격차 경쟁요인 밑줄. 비경쟁 경쟁 외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쟁적 요인은 임금격차를 내가 노력하면 배틀하면 되는 경쟁이 배틀 아이가. 노력하면 되는 거고 경쟁 외적 요인은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비경쟁 또는 경쟁 외적 요인이라고 그래. 인효 보보단 동그라미. 인적 자본 투자 많이 받으면 임금 올라가요. 효율적 임금이 올라갑니다. 보상적 임금이 줄치고요. 내가 3D에 근무하면 임금 올라갑니다. 여러분 1, 2, 3은 쌍갈로링 1번은 강론으로 문제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번 문제고요. 2번 효율적 임금 정책도 대기업의 고임금인데 그것도 강론으로 문제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번 밑에 네모 박스고요. 3번에 보상적 임금 정책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11번 문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노력하면 임금 격차를 낼 수 있어요. 짝지보다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는 성실성, 책임감, 충성도 이런 거고요. 단기간 불균형 과정에서 임금 격차는 노동 수요를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간특지 공사라든지 수출 주도품 선적일을 맞춘다든지 이라면 밤샘 일해야 밤샘. 올라이트 할 경우에는 월급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를 인효보보단 쌍갈로 2번. 경쟁 외적 요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이를 시조연분이라고 그래. 시장 지배력이 된다. 독점지대에 배당되는 것은 내 능력과 무관한 거예요. 노동조합장이 효과를 내는 것도 내 능력과 무관요. 그 회사 임금 체계가 연공급이라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월급 많이 받으려면 연봉제나 성과급으로 가야지. 연공급은 잠밥수 컨소연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봤자 경쟁이 안 돼요. 그저 복지부동 하는 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장이 분단되어 있다면 나는 2차 시장이 있고 내가 저임금 시장이 있다면 나는 노력해도 2차 시장이고 시장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임금이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시조, 연분 요거는 경쟁 외적 요인이다. 문제 좋아요. 2018년에 문제 나왔잖아요. 5점. 임금 관리를 구성하는 3요소는 이것도 문제 좋아요. 임금 관리 구성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임금 수준은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수준의 적정성 두 줄에 총액 인건비 다자 줄치고요. 총 매출이 100억이라면 한 60억은 총액 인건비로 배정될 때 임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임금 체계 공정성은 두 줄에 개별 임금비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공정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개별적 임금비가 나간다는 거예요. 보상의 개별화가 이루어질 때 공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임금 행태의 합리성은 계산 방법도 합리적이 되고 직업 방법도 매월 25일이면 25일 합리적으로 지급될 때 임금 관리를 잘하고 있다. 저는 이를 위에서 밑으로 수체형, 적공합, 수체형, 적공합, 수준은 적정성, 체계는 공정성, 형태는 합리성, 총액 인건비, 개별 인건비, 계산 방법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네, 10번 문제 갑니다. 인적 자본 투자 이론과 투자범위 한계점을 써보시오. 2019년에 이해 요점이 나왔네요. 2019, 2020, 2021년 이해 놀라나? 이해니까. 혼자 즐겁네 또. 자, 10번 갑니다. 인적 자본 투자, 자본줄 치고 기계입니다. 사람을 기계에 비유하는 거죠. 자전거 체인이나 기어에다가 기름 뿌려주면 잘 돌아갔듯 우리 사람 머리에도 기름 뿌려주는 거죠. 갑니다. 미국 사람 슐처, 베커, 민스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미래에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인간에게 투자의 인체에 축적되어 있는 생산적 자원을 통한 소득의 창출입니다. 하여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고임금, 고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적 자본 투자인데 투자 범위는 정교육, 학교교육, 교육이 핵심이에요. 현장 훈련 OJT, 짧게 교육하는 걸 말해요. OJT, On the Job Training, 2주 줄치고 건강, 이건희가 잘합니다. 이건희, 2주 건강, 이건, 정보 5개입니다. 한계점은 우리 사람을 너무 기계로 보는 것이 있고 교육 훈련 많이 투자한다고 하여 생산적 정대와 인과관계가 불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밑에 효율적 임금 정책은 대기업의 고임금인데 대기업에서 고임금 주면 다 좋아요. 동그라미 실시 의욕. 첫째 줄에 직장 상실 비용을 정대시켜 작업 중 태만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고임금 주면 그 회사를 상실할 때 비용이 얼마나 크겠노?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그러죠. 저 같은 사람은 회사 나가도 기회비용이 별로 안 커요. 그런데 회사 다닐 때 월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회사 잘리면 1,000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장 상실 비용이 정대한다는 것은 기회비용이 크면 클수록 그만둘 수가 없어요. 태만하지 않게 합니다. 또 갈로 안에 고임금은 근로자 기업엔 동그라미 충성식 교섭감을 정대시켜 얼마나 좋나 효율적이냐. 또 두 번째 줄 이직을 감소시켜 있나 줄치고요. 그 줄 후미에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모집 채용 비용을요. 또 그 밑에 줄에 우수한 근로자를 치고요. 기업 경영이 강화되고요. 고생산성, 고임금을 선순환하기 때문에 약간 월급 더 주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효율적 임금 정책이다. 7자로 대기업의 고임금 정책을 효율적 임금 정책이라 하고 이거 우리 1차 때 구조적 실업을 이야기하는 원인 중에도 효율적 임금 정책이 들어갑니다. 네, 어려운 작품입니다. 시험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셔서 잘 돼 있죠?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